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여집합과 차집합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집합과 합집합을 배웠고요. 집합에서의 연산으로서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연산의 정의를 알고 성질을 알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습까지 지난 시간에 하였고요. 오늘은 차집합과 여집합이라는 부분 보면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여집합과 차집합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 연산이 무엇인지만 알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혀서 직접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이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법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를 보면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내용이 적은데, 우선 184쪽에 보면 첫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의 정의가 184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6쪽에 가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186쪽에 나오고 확인 문제가 있죠. 따라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여집합과 차집합이 무엇인지 다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있죠. 볼까요? 첫 번째, 전체 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말 그대로 집합 중에서도 그것을 다 포함하는 전체 집합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 전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전체를 갖다가 전체 집합이라 하고 이것을 유로 나타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을 왜 배우느냐 하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여집합이라는 것이 전체 집합과 연관이 되어요. 다시 말하면 여집합이라는 것이 오늘 새로 등장하는데 이것을 A의 CCC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다 작게 기호로 나타내요. 따라서 A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A 여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집합과 그 부분 집합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조건 제시법으로 갑니다.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X를 원소로 한다. 어떤 X?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X는 어디의 원소는 아니 된다. A 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나타내는 것을 그림으로 찾아보면 바로 이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전체 집합의 원소에 포함되기는 하나 A 집합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 이니까 여집합을 나타내는 것은 전체에는 포함되나 A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 핑크색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A 여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X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차집합이라는 것이 나오죠. 차집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A에다가 B를
뺀다 라고 하고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는 건데, 이것이 뜻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보면 마찬가지로 X가 원소예요. 어떤 원소이냐? X는 A에는 속하고 그리고 X가 B에는 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이와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으니까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여집합이라는 것은 A가 존재하고 여집합이라는 것은 A에 속하지 않는 것, 전체에서 A를 쏙 뺀 것,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차집합이라는 것은 A하고 B가 이와 같이 존재할 때, 됐어요? A와 B가 이와 같이 존재할 때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B에 속하는 것을 쏙 빼버려야 되니까 남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차집합과 여집합에 대하여 정의를 익혀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 차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를 보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고 A와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A 여집합은 A가 1, 2, 3이 아니어야 돼요. 따라서 전체에서 1, 2, 3을 뺀 것들이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4, 5, 6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A 빼기 B, 다시 말하면 A 차집합 B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A가 1, 2, 3이 있는데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B에 공통된 것을 빼버리는 것이 바로 A 빼기 B,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말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B 빼기 A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에는 속하나 뭐에는 속하지 않아야 돼요? A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 1, 2, 3 이걸 빼야 되겠죠. 따라서 4, 5, 6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이렇게 원소가 나열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놓고 하는 게 간단하겠죠. 따라서 A 집합은 1, 2, 3이고 B의 집합은 3, 4, 5, 6이니까 여기에 3을 써고, 됐어요. 그 다음에 A는 여기에 1, 2 쓰고 B는 4, 5, 6을 쓴다면 이때 나머지 1, 2, 3, 4, 5, 6, 그죠? 그러면 요 바깥에는 없죠.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A 여집합이라는 것은 1, 2를 뺀 거, 그죠? 요 1, 2를 요걸 뺀 거니까 A 여집합이라는 것은 3, 요거까지 가야죠. 요거까지 A가 아닌 것이니까 따라서 4, 5, 6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 A 빼기 B라는 것은 A에다가 B를 빼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A 빼기 B는 요것이죠. 됐어요?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더라. 따라서 이때의 원소는 1과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B 빼기 A라는 것은 B의 집합에다가 속하나 A가 아닌 것이니까 어떤 부분을 해당하는 거예요? 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요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더라. 따라서
4, 5, 6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여러분 문제 1번, 문제 2번, 예제 1번이 나오는데 예제 1번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하여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주어진 것을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좌변에 해당하는 것과 우변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좌변에 해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A에다가 B를 A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좌변에 해당하는 A 빼기 B는 우리가 그림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그릴 수가 있나요? 앞에서 예제를 하였던 것처럼 A에다가 B를 뺀 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좌변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임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변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변에 해당하는 것은 A에다가 A가 요거죠. A에다가 B의 여집합, B를 포함하지 B의 원소가 아닌 것이니까 B의 집합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A에다가 B의 여집합에 공통되는 거 A에도 속하고 B의 여집합에도 속하는 것을 찾아라.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공통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우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니 이와 같아지더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의 벤 다이어그램과 우변의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더라? 일치함으로 우리는 참이됨을 알 수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결과는 집합의 연산에서 참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A-B, A에다가 B를 뺀 것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는 게 연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여러분 실수 연산을 할 때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2 곱하기 5를 몰라도 2를 5번 더하면 할 수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외우면 좀 더 효율적인 것처럼 여기에서 집합의 연산에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외워둔다면 연산을 좀 더 빨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1, 2, 3, 4번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뭡니까? 1번이죠.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은 여러분 여기서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을 증명하여라, 확인하여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게 바로 문제 2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각각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A의 여집합, A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어요.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것이죠. A가 아닌 것이죠. 그것에 다시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빗금 친 것이 아닌 것이니까 어느 것이겠어요? 아닌 것이 빗금이 아닌 것이니까 요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집합을 하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봅니다. 전체 집합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죠.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그 집합이 존재하는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또 갑니다. 공집합이 아닌 것. 공집합이 아닌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의 바깥이란 얘기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전체 집합이겠죠. 그 다음 저 A에다가 A 여집합을 합해요. 그러면 앞에서 바로 밑에서 본 것처럼 A는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A의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A를 제외한 요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하고 요 두 개를 합하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전체가 완성이 되겠죠. A랑 A 바깥이 합쳐지니까 전체가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A랑 A의 여집합. A인 것과 A가 아닌 것들의 공통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없어요.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의 두 번째 핵심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렇게 성립하는데 이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죠. 드모르간이라는 사람 수학자의 사진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집합의 연산을 이제 정리했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첫 번째 예제 2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것에 대한 확인을 몇 번? 예제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봅니다. 예제 2번 보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참인지 확인을 합시다. 자,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때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좌변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과 우변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한다?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합니다. 1번 이게 우선 좌변부터 해볼까요? 좌변은 A 합집합 B 합집합 그죠? 합집합을 구했습니다. 합집합의 컴플리먼트 뭡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좌변했어요. 그 다음 우변 갑니다. 우변은 A의 여집합입니다. A가 아닌 것들 됐어요. 바깥에 해당하는 거, 요 색칠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B가 아닌 것들, B에 속하지 않는 것들 됐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구했고 그 두 개의 공통되는 거, 교집합 공통되는 거는 뭡니까? 공통되는 건 요 부분이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좌변 조사하고 두 번째 우변 조사하였더니 그 두 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음이 보이죠. 그래서 예제 2번에서 직접 증명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게 문제 3번인데 마찬가지로 교집합의 여집합 어떻게 됩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아닌 것은 바로 뭐가 된다?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한 거와 같아진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문제 3번 이것은 참임을 알 수 있고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몇 번? 문제 4번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 이때 문제 4번 보면 이것이 다 무엇이다? 위에는 드모르간의 법칙과 같다라는 건 알 수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확인하라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갈로 바깥에 여집합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 안으로 넣으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이때 합집합이라는 이 기호가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합집합이 무엇으로 바뀌더라? 교집합으로 바뀌더라.
됐어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또 갑니다. 만약에 교집합이 있고 갈로 바깥에 컴플리먼트, 다시 말해서 여집합이 있으면 이 여집합이라는 기호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A 여집합, B 여집합, 갈로를 풀어서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때 앞에 있던 이 교집합은 무엇으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뀌더라. 따라서 컴플리먼트 여집합이 갈로 안으로 연산하여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 4번에 성립함을 확인하시오. 원소로 직접 나열하였지만 이때 주어진 것들은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하고 B가 있고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때 이 부분이 원하는 것은 1번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요 바깥에 해당하는 것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있는데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이 아닌 것 빼고 다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교집합이 아닌 것 빼고 다 요것만 남겨놓고 다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를 전체 집합은 10가지의 정수이고 A는 소수이니까 2, 3, 5, 7이고요. 그죠? B는 10의 약수니까 1, 2, 5, 1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둘 사이에 교집합은 뭐가 되나요? 2, 5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2하고 5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2와 5를 뺀 것이기 때문에 2번부터 먼저 풀면 1부터 10 중에서 2와 5를 제외한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이 있다고 하면 이때 2와 5를 뺀 것이니까 이때 원하는 답은 원소는 1, 3, 4, 6, 7, 9, 10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 다음 1번 하게 되면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지는 않았지만 A와 B의 합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합집합은 1, 2, 3, 5, 7, 10이네요. 됐어요. 그러면 1, 2, 3, 5, 10에 이것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써보면 4, 1, 2, 3, 1, 2, 3, 4, 5, 6, 7, 8, 9 됐어요. 따라서 이것의 답은 4, 6, 8, 9가 되겠네요. 됐어요. 따라서 성립함을 확인하시오가 문제 4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성립하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확인을 했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문제 4번까지 해결하였고요. 따라서 오늘의 핵심,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여집합과 차집합을 배웠어요. 그죠? 여집합이라는 것은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는 속하나 A는 속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벤다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것은 A에 대해서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은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A 빼기 B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B 빼기 A는 헷갈리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성질들은 연산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주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교집합을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차집합은 A 교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리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고 됐죠? 그래서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이고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가 되고 이와 같은 성질을 기억을 해주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갈로 밖에 여집합이 있을 때 이것을 분배하듯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바뀐다? 가운데 연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죠. 따라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쪽인가요? 187쪽 갑니다. 187쪽 1번 전체 집합 U가 다음과 같고 A, B가 같을 때 무엇을 구하라? A의 여집합과 A에 대한 B의 차집합 두 가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연산을 할 때 이제 선생님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가장 놓치지 않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B는 1, 2, 4, 8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공통되는 게 1, 2,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1, 2, 4, 3이 여기 있을 것이고 1, 2, 4, 8이 여기 있을 것이고 됐죠? 그러면 8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이제 바로 문제 풉니다. A의 여집합을 구하여라. A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A가 아닌 것들을 문제에서 빗금을 한번 칠해보면 A가 아닌 것들 A의 여집합 A가 아닌 것들 그죠? 이렇게 되죠. 따라서 A가 아닌 것들을 구해봤더니 뭐가 되더라? 5, 6, 7, 8 이와 같이 4개의 원소를 갖더라. 그 다음 A 빼기 B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A에다가 B를 빼는 것은 자꾸 연산을 연습합니다. A에다 B를 뺐으니까 남는 것은 이 부분이죠. 요거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 찾으니까 어느 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원소가 뭐만 존재하더라? 3만 존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집합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이렇게 보이는 집합이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연산이 여러 번 된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는 게 참 좋겠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A, B가 다음과 같을 때 무엇을 구하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A 여집합 구하고 B의 여집합 구하고 또 교집합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A, B의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교집합이니까 바깥에 여집합을 끄집어내면 이때 가운데 연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따라서 여집합, 교집합 3번 연산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겠어요? 합집합의 여집합 2번 연산하는 게 더 간단하죠. 따라서 무엇에 의하여?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이와 같이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집합 구합니다. 합집합은 어떻게 되는데요? A와 B의 합집합은 3의 배수 3, 6, 9죠. 6의 약수 1, 2, 3, 6이죠. 따라서 합집합을 구하면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면 1, 2, 3, 6, 9가 되죠.
됐어요. 1, 2, 3, 6, 9의 여집합이니까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2, 3, 6, 9를 빼라. 1, 2, 3, 1, 2, 3, 그 다음에 4, 5, 6 있고, 그 다음에 7, 8, 9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 이하니까 10 들어가야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2번, 이때 이것에 연산한 집합을 구하여라 했는데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여 좀 더 편리한 합집합의 여집합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해결하였다. 2번 됐나요? 그 다음 3번 갑니다.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을 때, 앞에 확인 문제랑 비슷하죠. 앞에는 교집합의 원소를 가르쳐주고 미지수 A, B 값 구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A 빼기 B의 원소가 요것만 알아요. 그런데 A 집합의 원소는 아는데 B 집합의 원소는 몰라요. 따라서 이때 A 빼기 B,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바로 2가 된다는 것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갑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빼기 B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A 빼기 B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A 빼기 B가 이 부분이 바로 A 빼기 B죠.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는 2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A의 집합의 원소가 1, 2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2가 존재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는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갑니다. B 집합의 원소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 존재하겠어요? 2개 존재할 거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을 부분 집합하는 B라는 것은 실수 전체에서 2개의 실근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때 A와 B의 공통되는 부분에 1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1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x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방정식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이니까 만족하는 a 값은 얼마여야 되겠다? 1이어야 되겠다. 됐어요. 따라서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a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전체 집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집합 B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앞에서 했던 선생님 얘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합집합에다가 이 여집합 한 것을 합하고 그것에다가 뭘 해야 되겠다?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연산을 하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직접 지금 집합 B도 모르는데 이 연산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을 보고 이 식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집합의 연산과 연산의 성질을 이용하여 좀 더 간단히 해보자. 따라서 A 합집합 B는 가만히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게 보여야 되겠죠. 됐어요. 여집합. 요것은 어떻게 하면 되더라?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따라서 A, B하고 여집합으로 끄집어내면 이때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아지고 이것에다가 여집합 연산을 끄집어내어서 이와 같이 나타내었는데 이 자체를 보니까 선생님 그 다음 연산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갖다가 한 덩어리로 보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하나로 보세요. 그러면 A 합집합 B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세모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에다가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이죠.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하자. 집합의 연산에서 이걸 기억하면 참 편리하다고 했던 거 생각나나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것이었으니까 또 이것도 이것이다. A 빼기 B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하자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동그라미 빼기 세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는 가만히 놓으면 이것은 이것은 이거와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편해졌죠. 합집합에다가 교집합을 빼래요. 합집합에다가 교집합을 빼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합집합에다가 교집합을 빼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가 1, 2, 3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A집합의 원소는 1, 3, 5예요. 근데 요 빗금칠한 곳에 1, 2, 3인데 1, 3이니까 여기에 1, 3이 있어야 될 것이고 2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A집합이 1, 3, 5인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A집합에 남는 것은 뭐예요? 여기 1, 3을 하였고 5 하나 남죠. 그럼 여기 5가 이렇게 가야지 A집합이 1, 3, 5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집합 B가 눈에 보이나요? 집합 B는 뭡니까? 이게 바로 집합 B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B집합의 원소를 구하게 되면 2와 5를 가진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집합의 연산을 연습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어떤 동호회 35명 중에서 전체 집합이 35란 얘기죠. 제주도에 다녀온 사람이 17명, 설악산을 다녀온 사람이 19명,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은 회원이 4명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제주도만 다녀온 회원 수를 한번 다음 단계에 따라서 구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35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회원은 35명이에요. 동호회 사람. 그 다음에 제주도를 A라 하고 설악산을 B라고 한다면 A의 원소의 개수는 17이 될 것이고 B의 원소는 19가 될 것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 말에 해당하는 것을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두 곳 중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았다 라는 것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두 곳 중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A와 B를 어떻게 한 거다? 합한 것에 바깥에 해당하는 것의 원소의 개수가 4명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은 전체 집합, A집합, B집합, 그 다음에 요거까지 4가지가 주어져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 했냐면 적어도 어느 한 곳을 다녀온 회원 수를 첫 번째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적어도 어느 한 곳을 다녀왔다라는 것은 이 말 뜻이 나타내는 것은 A 또는 B 이걸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인데 지금 주어진 4개의 조건으로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했더니 뭐가 보여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이 아닌 것이 4개고 전체가 35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이 U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도 다녀오지 4명이죠. 따라서 이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면 전체에다가 뭘 하면 되겠어요? 요걸 빼버리면 얘가 나오겠죠. 따라서 첫 번째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의 바깥에 해당하는 것의 원소의 개수. 왜? 이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따라서 35에다가 4를 뺀 결과 몇 명? 31명이 어느 한 곳은 반드시 갔다 온 사람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모두 다녀온 회원 수를 구하여라. 이 말은 이제 쉽죠, 여러분. A도 가고 B에도 가고 A and B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인 거죠. A 모두 해당하는 것은 A, B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합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앞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생각나죠? 여기 오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A 교 B를 빼면 되더라. 그런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면 됐어요. 이걸 구하여라 했으면 반대로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얘를 뭐 하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17, B는 19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합집합은 얼마? 31이니까 이 값을 계산하니까 교집합의 개수는 5.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모두 다녀온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5명이죠. 됐어요? 이때 제주도만 3단계 갑니다. 제주도만 다녀온 회원 수를 구하여라. 제주도만 이거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주도만 이 부분인 거죠. 맞아요. 제주도만. 설악산은 가지 않았어요. 제주도만 이 부분인 거죠. 따라서 지금 주어진 것들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합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 이 5개, 6개를 이용해서 제주도만 다녀온 회원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이 초록색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이 초록색 부분은 뭘 뜻하는 거예요? A에다가 뭘 빼면 돼요?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에다가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거니까 A 빼기 B는 A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면 되는 거니까 A가 17이고 5니까 답은 12명이 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제주도만 다녀온 회원수는 몇 명이다? 12명이 되더라. 그 다음 밑에 창의 융합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했던 줄거리를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진영이와 민정이는 이것이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각자 하였는데 그래서 진영이가 한 방법과 민정이가 한 방법 모두 옳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합의 연산을 할 때 검산을 할 때 진영이처럼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도 좋고 민정이처럼 연산을 해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올바르게 했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같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봅시다. 진영이처럼 해볼까요? 자, A 집합은 이게 A 집합이고 A 교 B는 교집합은 요것이죠. 그래서 A에다가 A 교집합 B를 뺀다 라고 하면 빼고 나니까 요것만 남죠. 나왔다. 그 다음 A 집합 이제 요거는 좌변이죠. 그 다음에 우변 갑니다. A 집합 이게 A 집합이죠. A에다가 B의 여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 이것이죠. 그러면 A에다가 B의 여집합에 공통되는 거니까 요거죠. 요거 맞아요. 공통 요거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됐나요?
같은 게 보이죠? 아, 진영이가 한 방법이 참이다. 그 다음 민정이가 한 방법 봅니다. 민정이는 연산 법칙을 이용했네요. 여기 A 차집합이 보이네요. 그래서 차집합을 어떻게? 교집합의 여집합. 왜요?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했던 요 결과를 여기다가 적용한 거죠. 따라서 여집합이 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까요? 얘를 이렇게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때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교집합과 합집합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써야 되겠죠. 따라서 A 교집합의 A 여집합,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하고 그것의 합집합이 와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 연산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한 공통 부분은 이건 뭐가 되나요? 공집합이죠. 그래서 공집합과 어떤 것을 더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더하면 더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것만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좌변을 열심히 풀이하였더니 그 결과가 바로 우변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따라서 교과서 187조 확인학습 문제까지 해결하였습니다.